강원도 산속 펜션의 회의실은 따뜻했어요. 건축가 이도연은 동료들과 함께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죠. 도연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내려가 봐야겠어요. 눈이 많이 오기 전에. 괜찮겠어요? 일기예보에서 폭설 온다던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도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자 서울까지 2시간 30분이라고 표시됐죠. 도연은 핸들을 잡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눈은 조금씩 내렸고 도로는 아직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산길로 접어들자 상황이 달라졌죠. 눈발이 점점 거세졌어요.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돌렸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눈이 유리창을 가득 덮었어요. 도연은 속도를 줄이며 앞을 응시했죠. 양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갑자기 내비게이션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어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표시만 떴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었지만 전파가 하나도 없었죠. 이런, 작게 욕이 나왔어요. 하지만 일단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핸들을 잡고 천천히 운전했어요. 커브길이 나타났어요. 도연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핸들을 돌렸지만 차는 말을 듣지 않았죠. 눈 쌓인 길에서 차가 옆으로 쏠렸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어요. 차 옆면이 나무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파악했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차 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힘을 줘서 문을 밀어 겨우 빠져나왔어요. 밖은 완전한 눈보라였어요. 앞이 하얗게 가려져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옆면은 찌그러져 있었고 타이어는 눈에 깊이 박혀 있었죠. 도연은 다시 시동을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신호가 없었습니다. 배터리는 30%밖에 남지 않았죠. 도연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길은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어디가 도로이고 어디가 산기슭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도연의 몸을 흔들었죠. 이대로 있다간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도연은 걷기 시작했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죠. 숨이 가빠졌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건물이었어요. 힘을 내서 불빛을 향해 걸었어요. 점점 가까워지자 오래된 산장 건물이 드러났습니다. 2층짜리 나무 건물이었고 창문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죠. 도연은 거의 뛰다시피 산장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라 현관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도연은 더 세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 계세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죠. 문이 열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도연을 보며 눈을 크게 떴죠.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차 사고가 나서 도움이 필요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자는 잠시 도연을 살피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자가 문을 닫자 바람 소리가 차단됐죠.
윤아린이에요. 저도 폭설에 갇혔어요. 여자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도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리는 도연에게 거실로 안내했어요. 한가운데 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여기 앉으세요.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할인이 담요를 가져다 도연에게 건넸어요. 도연은 담요를 받아 몸에 둘렀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죠. 휴대폰 신호 있어요? 도연이 물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신호가 안 잡혀요. 저도 계속 시도했는데.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산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비상식량과 물이 준비돼 있었어요. 주인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왔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할인의 대답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할인이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난로 앞에서 말없이 식사를 했죠.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칠지 알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낯선 산장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됐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도연은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뻐근했지만 다행히 따뜻했죠. 담요가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더 쌓여 있었어요. 현관문이 절반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창틀까지 올라와 있었죠.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일어나 그쪽으로 갔습니다. 할인이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깨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요. 도연이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어요. 할인은 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었죠. 눈이 더 쌓였네요. 그러게요. 오늘도 못 나갈 것 같아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도연은 그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잘 보였죠. 건축가라고 하셨죠?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에서 일해요. 가족은 있으세요?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혼자 살아요. 짧게 대답하고 차를 마셨어요. 할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도연은 산장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거실, 부엌, 작은 방 2개.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었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렸죠. 2층엔 방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창가에 낡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죠. 벽을 보다 도연은 멈췄어요.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남녀가 서 있었어요. 도연은 사진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남자의 얼굴이 자신과 닮았습니다. 여자는 도연의 숨이 멎었죠. 유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여자는 아내 유나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았어요. 뭘 보세요? 뒤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여기 사진이 있어서요. 그 사진이요? 전 처음 봐요. 할인이 다가와 사진을 봤어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산장 주인이 누구예요? 도연이 물었어요. 할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우연히 찾았을 뿐이에요. 혼자 어떻게 이 산장을 찾았어요? 도연의 질문에 할인은 잠시 침묵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다 여기를 발견했죠.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도연은 더 묻지 않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할인이 통조림과 라면으로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죠. 식탁 위에 촛불이 타고 있었어요. 전기가 불안정해서 켜둔 것이었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죠. 도연 씨. 할인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아내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할인의 눈빛이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에 실종됐어요. 실종이요? 할인의 목소리에 놀람이 담겼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에 등산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찾으셨어요? 아직이요. 도연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어요. 할인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질문했네요. 괜찮아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를 마저 하지 못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산장에 울렸죠. 할인은 혼자 남아 촛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엔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도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 유나를 떠올렸죠. 마지막으로 본 유나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유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어요. 문득 할인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갑자기 아내에 대해 물었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새벽 2시쯤이었어요. 도연은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부엌으로 가는 길에 거실을 지나쳤어요. 촛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 가구 윤곽만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였죠. 귀를 기울였어요. 할인의 방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알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할인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하는 걸까? 여기 신호가 안 잡힌다니까요. 할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앞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도연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할인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신호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산장은 완전히 고립돼 있었죠. 아침이 밝았지만 도연은 피곤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죠. 할인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미소 지었죠. 잘 주무셨어요? 네. 도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라 불편했습니다. 2층 방 좀 청소하려고요. 같이 하실래요? 할인의 제안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이었어요.
할인이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종이와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랍을 더 뒤적였죠. 손끝에 뭔가 걸렸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목걸이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은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죠. 이 목걸이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아내 유나가 착용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도연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봤죠. 뭐 찾으셨어요? 할인이 다가왔어요. 도연은 황급히 목걸이를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던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거 제 아내 것과 똑같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인은 목걸이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연일 거예요. 우연?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인은 목걸이를 도연에게 돌려줬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많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 도연은 말을 멈췄어요. 할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청소를 계속했죠. 도연은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1층으로 내려갔죠. 주방으로 갔어요. 찬장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릇, 컵, 통조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맨 아래 찬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꺼내 열었죠. 안에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리며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내의 필체였죠. 첫 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실종되기 한 달 전이었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 사람을 믿지 말아야 했는데. 도연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산장에서 나가야 해. 여기는 위험해.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모르는 게 나아. 진실을 알면 무너질 거야. 도연은 공책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페이지가 구겨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아내가 이 산장에 왔었다는 뜻인가? 왜 여기에 왔을까? 그리고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 뭐 보세요? 뒤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공책을 등 뒤로 감췄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할인이 다가왔어요.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도연이 공책을 내밀었어요. 할인은 표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찬장 안에 있었어요. 제 아내 이름이에요.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거짓말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습니다. 진짜 몰라요. 저는 여기 처음이에요. 그럼 왜 제 아내 물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도연이 다가서며 물었어요. 할인은 벽에 등을 댔습니다. 저는 정말.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은 한 발 물러섰어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걸 깨달았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 공책, 알아요. 이상하죠. 도연은 공책을 다시 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산장을 떠나면 모든 게 끝날까?
도연은 공책을 덮었어요.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좀 쉴게요. 도연은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하리는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방에 들어간 도연은 침대에 앉았어요. 공책과 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아내가 이 산장에 왔었다는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창밖을 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장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죠.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없었죠. 밤이 되자 도연은 방문을 잠갔어요. 할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인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였죠. 한참 후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새벽녘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죠.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누군가 산장 주위를 돌아다닌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도연은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갔죠. 발자국은 산장 뒤편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죠. 현관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눈에 띄었어요. 문 앞에 낡은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을 켰어요. 배터리가 겨우 1% 남아 있었습니다. 문자 하나가 저장돼 있었죠. 산장을 떠나세요. 당신이 위험합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걸 남긴 걸까? 그리고 왜? 휴대폰 화면이 꺼졌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낡은 휴대폰이었죠. 충전을 시도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죠. 스노모빌 한 대가 산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스노모빌이 멈췄어요. 헬멧을 쓴 남자가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자 40대 중반의 얼굴이 드러났죠. 형?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도연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태수야. 장태수, 도연의 동료이자 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았어? 형이 연락 끊겨서 위치 추적했어. 걱정 많이 했다고. 태수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도연은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산장 발견해서 다행이었어. 빨리 내려가자. 눈이 더 오기 전에. 태수가 스노모빌을 가리켰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잠깐만. 같이 온 사람이 있어. 도연이 산장을 가리켰어요. 태수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누가? 현관문이 열리며 할인이 나왔어요.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할인을 보며 표정이 굳었죠. 안녕하세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태수는 대답 대신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이분은 윤아린 씨.
저처럼 폭설에 갇혔대요. 도연이 설명했어요. 태수는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래요? 여기 혼자 계셨어요? 태수의 목소리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하네요. 이 산장, 오래전에 폐쇄됐는데. 태수의 말에 도연도 놀랐어요. 폐쇄됐다고? 응. 몇 년 전에 사고 있었잖아. 형도 알 텐데. 도연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고?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내려가는 게 먼저야. 태수가 서둘렀어요. 하지만 할인이 도연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도연은 깜짝 놀라 할인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태수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연이 말렸지만 할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장태수? 도연이 동료야. 당신은? 윤아린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어요. 도연은 사이에 끼어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진정해요, 둘 다. 형, 이 사람 뭔가 수상해. 태수야, 그만해. 도연이 태수를 말렸어요. 할인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소리가 난 쪽을 봤습니다. 스노모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뭐야? 태수가 달려갔어요. 도연과 할인도 뒤따랐습니다. 스노모빌의 엔진 부분에서 불이 붙어 있었어요. 태수는 눈을 퍼서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커졌습니다. 물 가져와. 도연이 급히 산장으로 뛰어갔어요. 양동이에 물을 담아 돌아왔습니다. 불에 물을 끼얹었죠. 쉬익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불은 꺼졌지만 스노모빌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파손돼 있었죠. 태수는 무릎을 꿇고 엔진을 살폈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야? 도연이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손댄 것 같아. 일부러? 연료 라인이 잘려 있어. 자연적으로 이럴 순 없어. 태수의 말에 도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할인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태수가 할인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럼 누가 했어?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저도 몰라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진정해.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세 사람은 산장으로 들어갔어요. 난로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이제 어떡하지?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도 막막했습니다. 다른 연락 방법은 없어? 무전기 있었는데 스노모빌에 있었어. 지금은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전기도 불에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눈이 그치면 걸어서라도 내려가야겠어. 여기서 산 아래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3시간쯤? 태수의 대답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나설 순 없었습니다. 폭설이 계속되고 있었죠. 할인은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계속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도연은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죠. 저녁이 됐어요. 할인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죠. 식사 후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형,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닫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믿으면 안 돼.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스노모빌을 누가 망가뜨렸겠어? 우리 셋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할인 씨라는 증거도 없어. 태수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 나 유나 언니 생각나.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갑자기 유나 얘기는 왜? 저 여자 뭔가 유나 언니 닮았어. 분위기가. 도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태수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 유나 언니 실종 사건 아직도 의문투성이잖아. 그만해.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갔어요. 하리는 난로 앞에 앉아 불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알 수 없는 표정이 어려 있었죠. 밤이 깊어갔어요. 세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장은 다시 고요해졌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새벽 3시 도연은 잠에서 깼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걷는 소리였죠.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의 방문이 열려 있었죠. 도연은 복도로 나와 주변을 살폈어요. 1층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한 계단씩 내려갔죠. 거실 모퉁이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태수와 할인이었습니다. 도연은 벽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죠. 왜 여기 온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요. 진짜 목적이 뭐예요?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왔어요? 할인의 반문에 태수는 잠시 멈췄어요. 도연이를 구하러 왔다고 했잖아. 그게 다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팽팽했어요.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형한테 말할 거예요. 당신 정체를 말해봐요. 누가 믿을 것 같아요? 할인의 목소리엔 여유가 있었어요. 태수는 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퉁이에서 나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도연을 봤어요.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깼어? 대답 안 하고 질문으로 넘어가지 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면 숨어서 얘기할 이유가 없죠. 도연이 다가서며 물었어요. 태수는 할인을 노려보다 도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형, 이 사람 수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저도 당신이 수상해요. 할인이 맞받아쳤어요. 도연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둘 다 진정해.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형은 왜 저 사람 편을 들어?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야. 증거 없이 의심만 하는 게 문제라고. 증거? 스노모빌이 증거잖아. 그게 할인 씨가 했다는 증거는 없어. 태수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인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형, 나 할 말 있어. 단둘이. 태수가 2층을 가리켰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도연이 할인에게 말하고 태수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닫자 태수가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 유나 언니 실종 사건 기억나? 갑자기 왜 그 얘기를?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태수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유나 언니 실종되기 전에 나한테 전화했었어. 뭐?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한테 말 못했어. 미안해. 무슨 내용이었는데? 형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견딜 수 없다고.
도연은 벽에 기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했어. 이 산장 얘기도 했고. 이 산장?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조용하고 좋다고. 혼자 생각 좀 하고 싶다고. 그럼 유나가 여기 왔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아내가 이곳에 왔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형한테 상처 줄까봐. 그리고 태수는 말을 멈췄어요. 도연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뭐? 나도 유나 언니를 좋아했어. 형한테 미안하지만. 도연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태수의 고백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나 언니가 실종됐을 때 너무 괴로웠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뭘 말려. 유나 언니가 여기 오겠다고 했을 때 말려야 했어. 위험하다고. 도연은 태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왜 위험해? 이 산장 예전에 사고 있었어. 사람이 죽었어.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부부가 여기서 묵다가 남편이 죽었어. 추락사였대. 그게 사고랑 무슨 상관이야? 경찰은 사고라고 했지만 소문엔 아내가 밀었다는 얘기도 있어. 도연은 뒷걸음질 쳤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그럼 하린 씨는? 모르겠어. 근데 우연치곤 너무 이상해. 유나 언니 실종된 곳도 이 근처고. 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 조심해야 해. 저 여자 믿으면 안 돼.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하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로만 조용히 타고 있었죠. 어디 갔지? 도연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태수도 방방을 확인했습니다. 없는데?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인이 밖에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에 장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태수가 다그쳤어요. 할인은 장작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작 좀 가져왔어요. 떨어질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불 꺼질까봐 걱정됐어요. 할인의 대답은 차분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할인을 자세히 봤어요. 코트에 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밖에 다녀온 것 같았죠. 이제 자요. 모두 피곤할 거예요. 할인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도연과 태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형, 저 여자. 알았어. 조심할게. 도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유나가 태수에게 전화했다는 것. 이 산장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할인의 정체.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산장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사이의 의심도 깊어지고 있었죠. 도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추위는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움이 밀려왔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도연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밤이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1층으로 내려가니 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보이지 않았죠. 할인 씨는? 아직 안 나왔어.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였죠. 도연과 태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할인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할인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자 손이 떨렸죠. 사진 속엔 유나가 있었어요. 이 산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는 1년 전이었죠. 이게 어떻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가 옆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유나 언니잖아. 왜 여기 이게 있는 거야? 도연이 할인을 돌아봤어요.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도 몰라요. 방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거짓말.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할인은 벽에 등을 대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말 몰라요. 믿어주세요. 태수가 도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형, 진정해. 일단 산장을 다 뒤져보자.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할인의 방을 나섰습니다. 세 사람은 산장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옷장, 찬장까지 모든 곳을 살폈습니다. 도연이 거실 카펫을 들어 올렸어요. 바닥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가 다른 부분과 색이 달랐죠. 여기 뭔가 있어. 도연이 손으로 판자를 두드렸어요. 텅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지하실인가? 태수가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판자 가장자리를 찾았습니다. 손잡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공구함을 가져왔죠. 망치로 자물쇠를 내리쳤어요. 몇 번 치자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문이 열렸죠.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연은 손전등을 켰죠. 내가 먼저 내려갈게. 도연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태수가 뒤를 따랐습니다. 할인은 위에서 지켜봤죠.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죠. 벽에 뭔가 붙어 있었어요. 가까이 가니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죠. 모두 유나의 사진이었어요. 산장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 창밖을 보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이게 대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도 사진들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하나씩 떼어냈어요. 마지막 사진 뒤에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였죠. 봉투를 열자 반지가 나왔어요. 유나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죠. 유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수가 다른 쪽 벽을 살폈어요. 선반 위에 서류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신분증이 나왔죠. 형, 이것 봐.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수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신분증 이름은 윤아린이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지금의 할인과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이게 무슨... 도연은 계단을 올려다봤어요. 할인이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죠. 내려와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할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설명해요. 이게 다 뭐예요? 도연이 신분증을 들어 보였어요. 할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알게 됐네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도연은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서유나예요. 유나 언니의 동생이에요. 도연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뒷걸음질 치며 벽에 기댔습니다. 동생? 유나한테 동생이 있었어? 언니가 말 안 했죠. 저희 오래전에 연락 끊었거든요. 유나의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났어요.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거짓 이름을 썼어요? 당신을 만나려고요. 언니 일을 알아내려고. 무슨 소리예요? 유나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언니가 여기서 죽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1년 전 언니가 이 산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언니를 죽였어요. 도연은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누가 그랬어요? 유나는 대답 대신 태수를 쳐다봤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보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죠. 장태수 씨. 순간 지하실이 얼어붙었어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봤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태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엔 동요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선반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필체였죠. 도연에게 미안해. 나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태수가 계속 나를 괴롭혔어. 산장으로 오라고 했어. 거절하면 당신한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너무 무서워.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읽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 그건 태수가 다가오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지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수를 노려보는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죠. 설명해. 지금 당장.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태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 오해야. 나는 유나 언니를 죽이지 않았어. 그럼 왜 유나가 이런 편지를 썼어? 도연이 편지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태수는 벽에 등을 댔습니다. 나는 그냥 유나 언니를 좋아했을 뿐이야. 좋아한 게 협박이야? 유나가 끼어들었어요. 태수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협박 안 했어. 그냥 만나자고만 했어. 거짓말.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녀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종이엔 문자 내용이 인쇄돼 있었어요. 태수가 유나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도연한테 다 말하겠다. 산장으로 오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도연은 종이를 빼앗아 읽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너였어? 형, 그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태수의 변명에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태수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유나한테 뭘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렸어요. 유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실을 들어야 해요. 도연은 태수를 놓았어요.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죠. 말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언니가 산장에 왔어. 내가 부른 거 맞아.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 형한테 힘들다는 얘기 들었거든. 그래서 언니가 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어. 언니는 울고 있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위로하려 했어. 근데 언니가 나를 밀쳤어. 그래서 내가 유나를 죽인 거야? 아니야. 나는 안 죽였어. 태수가 소리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유나는 어떻게 된 거야? 유나가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언니가 2층으로 올라갔어. 나는 거실에서 기다렸고, 그 다음은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났어. 뭔가 쓰러지는 소리.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올라가 봤더니 언니가 계단에 쓰러져 있었어. 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겁이 났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태수를 내려다봤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어? 도연의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산 아래 계곡 근처에.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기대 눈을 감았죠. 유나가 도연 옆에 섰어요. 언니를 찾아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위로 올라가요. 세 사람은 지하실을 빠져나왔어요. 거실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유나가 말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호가 없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도연은 코트를 입었어요. 태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도 가야지. 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산장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걷기 힘들었죠. 한참을 걸어 내려갔어요. 태수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도연과 유나가 뒤를 따랐죠. 여기야. 태수가 멈춰 섰어요.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었죠. 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천천히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눈을 헤치며 주변을 살폈죠. 흰 천조각이 보였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눈을 파헤쳤습니다. 유나의 코트였죠. 유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나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너무 늦었어. 태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유나의 코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내려가자. 경찰에 신고해야 해.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눈 위에 찍혔죠. 2시간쯤 걸어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파출소가 보였습니다. 도연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죠. 경찰관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신고하러 왔어요. 살인 사건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도연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경찰이 계곡에서 유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부검 결과 추락사로 확인됐죠. 태수는 유기죄로 구속됐어요. 살인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시신을 유기한 죄는 명확했습니다. 도연은 유나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작은 장례식장에 몇 명만 모였습니다. 유나도 참석했죠.
장례식이 끝나고 도연은 유나와 마주 섰어요.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한테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유나의 말에 도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혼자 산장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산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난로는 꺼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유나가 마지막으로 섰던 곳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그녀를 떠올렸죠. 미안해, 유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도연의 속삭임이 산장에 울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산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올랐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별을 보며 걸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설 속 산장의 악몽은 끝이 났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도연은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조수가 들어왔어요. 도연 씨, 회의 시간이에요. 알았어요. 곧 갈게요. 조수가 나가고 도연은 서랍을 열었어요. 유나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바라봤죠. 회의실로 향했어요. 동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켰죠. 이번 프로젝트는 유나 기념관입니다. 도연이 화면을 띄우며 말했어요. 동료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거예요. 화면엔 아담한 건물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따뜻한 느낌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유나 씨를 기리는 거군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음악을 나누고 싶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혼자 남았어요. 설계도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연은 한 카페로 향했어요.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죠. 왔어요? 유나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도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잘 지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념관 설계 봤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고마워요. 유나가 좋아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언니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나는 요즘 음악 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를 기리는 방식이었죠. 언니 생각 많이 나요? 유나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매일이요. 하지만 이젠 후회보다 감사함이 커요. 어떤 감사함이요? 유나와 함께한 시간들이요. 짧았지만 소중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흘러 기념관 건설이 시작됐어요. 도연은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완성해 나갔죠. 봄이 왔어요. 기념관이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유나도 참석했고 도연의 동료들도 왔습니다. 유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함께했죠. 도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유나 기념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이곳은 제 아내 유나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음악을 나누고 싶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유나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기억하는 법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피아노 연주회가 열렸어요. 유나가 연주자로 나섰습니다. 유나가 좋아했던 곡이었죠. 아름다운 선율이 기념관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은 앞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유나의 미소가 떠올랐죠.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도연은 혼자 남아 기념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유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마음을 담았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계셨네요. 네. 좀 더 있고 싶어서요. 유나가 도연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기념관을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행복해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유나는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연 씨도 이제 행복해지세요. 그게 언니가 바랄 거예요. 노력할게요. 유나가 기념관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도연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혼자 남은 도연은 유나의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유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도연의 속삭임이 조용히 퍼졌어요.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기념관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죠. 도연은 미소 지으며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한결 편안했죠. 며칠 후 도연은 산장이 있던 산을 찾았어요. 산장은 이미 철거되고 없었습니다. 빈터만 남아 있었죠. 도연은 그곳에 섰어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놓을게, 유나. 작게 중얼거린 도연은 돌아섰어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내려왔을 때 뒤를 돌아봤어요. 산 정상에 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도연은 다시 앞을 보고 걸었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기일 때 같이 성묘 갈까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죠. 함께 가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곧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어요. 산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죠. 폭설 속 산장의 악몽은 끝났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유나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버스가 달렸어요. 창밖으론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고 새들이 날아다녔죠. 도연은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평화였죠. 기념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유나의 미소도 함께요. 도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있어, 유나. 사랑했어.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유나의 대답 같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봄빛이 차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은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어요. 폭설 속 산장에서 시작된 악몽. 하지만 끝은 봄의 따스함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유나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것이 진짜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버스가 터널을 지나며 햇살이 쏟아졌어요. 도연의 얼굴에 빛이 닿았습니다. 평온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죠.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의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유나의 기억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함께요.